국내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간다. 과연 수혜를 입을 만한 업체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죠. BOE가 애플의 아이폰 14 OLED 물량을 수주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즉 우리나라 업체의 수혜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원래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아이폰 11까지는 우리나라 업체가 거의 독점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2부터 BOE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요. 아이폰 13에는 점점 그 점유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천만 대 정도? 올해 아이폰 14가 나오죠. 그만큼을 BOE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 갑작스럽게 애플이 BOE에 물량을 전혀 주지 않고 반대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물량을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에 실제로 이 기사대로 국내 업체들이 이 아이폰 OLED 물량을 독점 생산한다 라고 한다면 주목해야 될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당초 업계에서는 BOE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4 일반형 모델의 OLED 물량 배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최근 BOE는 아이폰 14 OLED 물량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 더 읽어보면 BOE의 C레벨 경영진과 사업부장 등이 애플 미국 본사를 방문을 해서 회로 선폭 변경을 소명하였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BOE가 아이폰 물량을 수주받지 못했느냐? BOE가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OLED 패널 생산의 후발주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율이 그만큼 안 되죠. 기술력이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꼼수를 쓴 겁니다. 애플이 설계해준 이 설계대로 이 OLED 패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선폭을 좀 더 넓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을 하다가 애플한테 딱 걸린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애플이 이 BOE의 물량을 전격 취소를 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도시 봉쇄, 경제 봉쇄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죠. 애플의 아이폰 생산 물량의 90%가 거의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도 때도 없는 도시 봉쇄 때문에 애플의 공급망이 점차 흔들리고 있죠. 팀쿡 CEO가 공급망 전문가입니다. 이 애플홈으로 인해서 이 애플의 공급망을 상당히 재편을 하면서 이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는데, 이 중국 쪽에 너무나 편중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 공급망이 흔들리는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 탈중국을 애플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쪼록 간에 BOE가 이 물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BOE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이폰 14 OLED 물량 3천만 대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2천만 대, LG 디스플레이가 한 1,000만 대 정도 가져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간다, 애플에. 그렇다면 과연 수혜를 입을 만한 업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국내 아이폰 OLED 관련주 리스트입니다. 총 5개 기업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X 세미콘,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BH까지. 먼저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기업, 앞에서도 기사에도 나왔었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업체는 LG 디스플레이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DDI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LX 세미콘입니다. 과거에는 종목명이 실리콘 웍스였죠. 근데 LX 그룹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LX 세미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DDI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입니다.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픽셀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LX 세미콘은 팹리서치입니다. 설계를 하고 생산은 외주, 즉 파운드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자, 픽셀이 무엇이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그냥 깔끔한 이미지, 영상을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디스플레이를 확대해서 보면은 수많은 모자이크처럼 그 네모난 칸에서 일일이 이 색을 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뭐 PC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이쪽에 뭐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그 표면만 확대해서 보이는데 이 네모칸 픽셀이 실제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화질 설정을 4K라고 하죠. 그 4K가 가로 3840 곱하기 세로 216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픽셀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한 고화질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DI 같은 경우에는 LX 세미콘이 거의 글로벌 시장을 상당 부분 독점을 하고 있다. 자, 삼성을 제외하고 삼성은 삼성 시스템 LSI 사업 부문에서 DDI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OLED 소재입니다. OLED 소재는 덕산 레오룩스가 생산을 하고요. OLED 소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단 OLED가 유기발광 다이오드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물이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 그 유기물이 대표적인 OLED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뭐 발광층, 보조층, 전자수송층, 전공수송층 등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덕산 레오룩스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지 필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생산을 해요. OLED를 생산하는 공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결정화 공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OLED 패널뿐만 아니라 뭐 LCD 패널도 이 결정화 공정을 거칩니다. 즉,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방막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를 증착시키는, 자, 그런 과정을 결정화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증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기물을 쌓아줘요. 그게 바로 봉지 공정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이 말 그대로 유기물이기 때문에 외기 환경에 취약합니다. 뭐 산소, 물 이런 것과 맞닿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썩지 않기 위해서 잘 포장하는 봉지 공정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 OLED 패널을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이 봉지 공정을 수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방막 봉지 공정이라고 해서 이 OLED 디스플레이가 뭐 휘어지고 구부려지고 접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 부분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F PCB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BH가 생산을 합니다. R이 리지드, 경성, 단단한 그런 뜻이고요. F는 플렉서블, 자, 유연한, 구부려지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단단하고 유연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쇄 회로 기판 PCB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OLED 패널을 스마트폰 메인 기판에 연결하려면 이 RF PCB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BH가 이 RF PCB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완성해서 애플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 업체들이 아이폰 OLED 관련 상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LX 세미콘은 사실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 LX 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하지만 중국의 이 BOE에도 납품을 합니다. 애플이 이 BOE 물량을 확 줄이고 삼성이나 LG 쪽으로 몰아준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수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BOE 물량이 줄어드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 OLED 관련 밸류체인 중에서는 꼭 손꼽히는 업체니까 여기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체들의 최근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OLED 관련주의 실적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 BH, LX 세미콘 3개 업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83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3% 급감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도 크게 하회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4월 초 대비 한 40%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 고정비 비중이 큽니다. 이익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중국의 봉쇄 조치로 TV, 스마트폰, 웬만한 이 가전제품 수요가 크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CD 패널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LCD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된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주말
이 상하이 봉쇄 해제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BH입니다. BH는 반대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도 상회를 하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역시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주가가 52주 최고가 대비 2%밖에 안 빠졌어요. 거의 뭐 최고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이 폴더블 폰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 폴더블 폰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이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원래 플래그십 모델이죠. S22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출하량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H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지금 공급망 이슈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F PCB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삼성전기가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가 여기서 빠지면서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BH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죠. 자, 영업이익이 116%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컨센서스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실적 역시 실적 발표 전보다 좋아질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DDI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LX 세미콘이 사실 이 팹립스 업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용 칩 여기에 제품군이 한정적이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 이 LX 세미콘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텔레칩스 지분 10%가량을 인수를 했습니다. 텔레칩스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오디오, 즉 디지털 코핑용 AP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부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이 국책 과제에 이 개발에 참여를 해서 현재 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텔레칩스 지분 인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애플이 이 BOE의 물량을 줄여버리고 삼성이나 LG 이쪽으로 물량을 몰아준다.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느냐? 지난주 금요일 3시 조금 지나서 나왔습니다. 즉 장중에 나오긴 했는데 장 마감하기 직전에 나왔다. 자, 근데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장 막판에 나와서 시장이 모르던가 아니면은 시장이 알았음에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던가. 자, 근데 현재 애플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중국의 도시 봉쇄 이 이슈 때문에 공급망 차질이 생겼죠. 앞서 살펴본 그 주식들 사실 이 애플 관련주기 때문에 대장주인 애플이 힘을 쓰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해당 기업들 역시 주가가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좀 존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기사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나 동남아로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자, 앞서서 중국이 지속적인 도시 봉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플이 이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국내 부품 업체 밸류체인 역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OE 물량을 줄인다. 거의 제로로 만들어버린다. 이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아이폰 OLED 생산 계획을 당초 2억 2천만 대에서 최근 1억 8천만 대로 낮췄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체 아이폰 OLED 생산 계획을 낮추고 있지만 상위 라인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천만 대 정도 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도 제품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는 여전히 하이엔드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애플 역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가격 전가에 성공을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에는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이 바로 그 부분을 현재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실제 가격 전가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이 애플 아이폰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시작인데 이번 주는 좀 국내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